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오늘은 신의 물방울 제4사도로 돌아왔어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신의 물방울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명한 와인 평론가인 칸자키 유타카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서에 언급된 12사도를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와인도 이해를 하고 아버지도 이해하게 되는 성장기를 그린 만화책 신의 물방울에서 다른 사도들을 12사도부터 역순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2사도부터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역주행하시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래요. 이 신의 물방울 시리즈 좀 오랜만에 왔죠. 왜냐면요. 이 와인에 대한 칸자키 유타카의 묘사를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묘사 읽어드릴게요. 나는 5월에 활짝 깬 하늘 아래 있다. 친절하게 햇빛을 가려주는 큰 나무 밑 그늘에 앉아 햇살에 반짝이는 정원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나는 문득 들고 있던 오래된 책 한 권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가돌린 그대 앞머리가 사과나무 아래로 보였을 때 앞머리에 꽂은 꽃빛이 꽃 같은 그대라 생각했네. 하얀 손 곱게 내밀어 내게 사과를 건네준 그대. 연분홍빛 가을 열매에 첫 그리움이 연글기 시작하여라. 내 부질없는 한숨 그대 머리칼에 닿을 때 설레는 사랑의 술잔 그대 향한 마음에 기울인다네. 사과밭 나무 아래로 절로난 오솔길은 누구의 첫 발걸음이 남긴 자취인가 물으시는 것마저 사랑이어라.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암송한 글씨를 읊조리며 꽃이 만발한 정원을 한가롭게 거닌다. 아득한 기억 속에서 달콤한 미소를 짓는 소녀를 떠올리며 싹을 틔우기 시작한 푸른 이파리의 향기와 비겐디 밭 밑에서 피어오르는 흙냄새에 취해 어느새 나는 정원 한가운데 멈춰서 있다. 붉은색, 분홍색, 붉은 자주색, 그리고 하얀빛 선명한 꽃들의 하모니. 나는 그 중에서 붉은 자주색 꽃 한 송이를 살며시 따서 언젠가 소녀와 그러했듯이 꿀샘을 빨아먹었다. 그 무엇도 섞이지 않은 투명하고 아련한, 그리고 스스로를 말하려 들지 않는 잔잔한 달콤함이 기억 속에 자리한 소녀의 미소와 달콤한 입맞춤에 살포시 포개진다. 그 와인은 첫사랑을 닮았다. 여기가 끝이네요. 그래요. 5월, 그러니까 딱 지금 같은 날에 떠올리는 첫사랑 같은 와인, 바로 이 사사도라는 거죠. 주인공인 시즈쿠는 첫사랑을 떠올릴 만한 와인이라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걸 생각하다가 은은한 단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성이면서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 같은 꿈 같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에 맞는 지역을 추리다가 보르도의 우안으로 추리고 까베르네 프랑과 메를로가 주종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품종도 추려가죠. 이 주인공의 라이벌인 이세는 직접 본인의 첫사랑을 찾아갑니다. 첫사랑과의 추억을 찾아서 추억의 장소로 가는데 그녀가 이제 이미 고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세는 첫사랑은 절대 달콤하고 순수한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봐도 사람마다 첫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첫사랑이란 이미지의 와인을 되게 여러 명의 사람에게 가져오라고 하면 다 다른 와인을 가져올 것 같다는 느낌인데 놀랍게도 이 둘은 같은 와인을 가져옵니다. 빈티지만 다른 바로 이 샤토 라플레르를 가지고 와요. 92 빈티지와 94 빈티지를 가져오는데 이 와인을 마시면서 둘은 전혀 다르게 묘사를 해요.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 이제 주인공인 시즈쿠는 묘사를 남긴 사람이 본인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첫사랑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심 어머니의 이미지를 찾는 거죠, 이 와인에서. 그래서 순수하고 상냥하고 어딘가 좀 아련한 그런 이미지를 느끼고 이제 반대로 이세는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첫사랑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랑 비슷한 이미지를 그려내는데 이게 순수하고 자유분방하면서 슬픔을 안고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되게 상반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와인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 만화의 서사상 이 시즈쿠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유서를 남긴 평론가가 이세, 다른 이 라이벌의 어머니와 이제 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가 예상하시듯 칸자키 유타카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 주인공인 시즈쿠와 배달한 아들 이복 형제인 거죠. 이게 좀 막장이긴 한데 어차피 이 만화의 이제
주가 치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두 주인공 모두에게 첫사랑을 느끼게 해준 이 와인 라플레르는 어떤 와인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샤또 라플레르는 제가 앞서 보르도 우한 편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죠. 보르도 우한 편이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보고 오시면 오늘 편 이야기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이 보르도 우한에서도 포무롤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포무롤의 3대장을 뽑을 때 페트루스, 르페, 그리고 이 라플레르를 뽑죠. 세 가지 다 상당히 고가의 와인입니다. 포무롤이 고가의 와인을 만드는 산지다, 이런 대표성도 좀 가지고 있고, 이 샤또 라플레르는 포무롤의 보석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좌우 대략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좁은 밭이라고 해요. 이 면적은 이제 보르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페트루스의 면적에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밭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페트루스랑 라플레르는 옆밭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도밭이 작다, 당연히 생산량도 적겠죠. 근데 바꿔 생각하면 이게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포도밭이 한눈에 들어오고 포도나무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플레르의 와인메이커는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꼼꼼한 관리가 가능하니까. 이 샤또 라플레르의 포도밭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굵은 자갈이 표면에 이렇게 덮여 있고 그 아래는 철분이 많이 함유된 진흙 토양이라고 해요. 우리가 와인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철분으로 인해서 이 버섯의 향취 같은 게 좀 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또 포무롤의 향취기도 하고요. 이게 물론 토양의 철분이 와인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와인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음료잖아요. 품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옆에는 페트루스는 거의 메를롯만 재배하는 것과는 달리 라플레르는 메를롯과 까베르네프랑을 반반씩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렌딩도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화책에서 비교적 이제 영빈티지를 둘이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 라플레르의 숙성 잠재력은 보르도답게 굉장히 길고요. 이 로버트 파커는 라플레르 1945년산 같은 경우는 이제 메독 지방의 무통 로츠일드 45년산처럼 100년은 숙성될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이게 점수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로버트 파커 100점은 자한 1등급의 5대 셔도만큼 받았어요. 빈티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제가 가져온 이 공사 빈티지 샤또 라플레르는 과연 어떤 첫사랑의 모습을 보여줄지 제가 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사 빈티지니까 20년이 됐죠. 그러니까 신의 물방울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이 출간된 시점을 보면 오래된 빈티지가 거의 2겜 정도 빼고는 한 번도 사도로 나온 적이 없어요. 아마 구하기 쉬운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었겠죠. 그래서 얘는 숙성이 이제 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컬러는 당연히 이제 루비에서 가넷을 향해 좀 가고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보르도 와인을 많이 마시다 보면요, 이게 저도 약간 이 주인공처럼 어느 정도 숙성된 보르도 향의 그 노즐을 맡았을 때 세월 같은 게 느껴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도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과실의 향 너무 그대로 잘 살아있고 숙성의 향도 지금 굉장히 밸런스가 제가 느끼기엔 딱 좋을 정도로, 제가 이 빈티지에 이제 로버트 파커가 말하는 시음 적기를 봤는데 딱 지금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연히 시음 적기에 들어있는 와인이죠. 그래서 그런 와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1차 향, 2차 향,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그 숙성의 향, 이거의 밸런스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느껴져요. 베리의 향도 파워풀하게 나고 숙성의 향도 파워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빨래에서는 베리의 향도 되게 강하게 나지만 이 초콜릿 같은 향? 이런 향도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타닌도 적당한 수준, 그리고 아직까지도 약간 베리 중에서도 블랙베리, 아니야, 블랙베리도 나지만 사실은 약간 레드베리 향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라즈베리 향 같은 것도 조금
조금 나고, 그러니까 베리의 느낌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응축적으로 느껴져 있다. 와인이 보르도 와인이니까 당연히 바디감도 있고 태닌도 있고 와인 자체가 조금 무게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약간 진짜 촘촘한 레이어라는 표현이 이 와인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촘촘한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04 빈티 정도 되는 보르도 와인을 쉽게 접하실 수는 없지만 만나보시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와인을 사실 지금 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마침 시내 물방울 때문에 지금 오픈을 했지만 이 시점에 오픈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사실 시내 물방울 와인이 남아있는 와인들이 다 너무 고가의 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내 물방울 생각보다 인기도 별로 없어요.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막 되게 현타도 오고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적어도 이 와인만큼은 상당히 고가의 와인이지만 지금 따서 테이스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아쉬움이 없을 만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첫사랑의 느낌인지를 제가 마셔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근데 제가 마셔보고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아까 한 말을 조금 바꿀게요. 이게 영빈을 가져온 이유가, 이게 시내 물방울이 출간된 지가 지금 거의 10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게 13권 정도면 아마 2006, 7년, 8년쯤에 아마 이게 출간이 됐을 건데, 내가 90년대 빈티지를 가져왔다는 거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와인을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첫사랑들이 좀 다 어려서 그런 게 아닐까. 이게 다 10대 때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10대 소녀의 느낌을 묘사했잖아요. 근데 제가 마신 지금 이 04 빈티지는 너무 뭐랄까 약간 뭐라 그래요? 약간 나이 같은 느낌? 원숭미가 있어요, 이 와인은.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첫사랑의 느낌은 지금 좀 약간 그렇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첫사랑의 느낌은 또 그렇잖아요. 약간 푸릇푸릇하고 파릇파릇하고. 이게 또 왜 5월의 향기라 그랬겠어요? 이 만물이 소생하여 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생명력이 되게 막 뿜뿜하는 그 시즌이 첫사랑과 닮아있다, 소녀의 모습.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빈티는 좀 잘못 고른 것 같다. 그래서 앞에 말한 거는 조금 약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만약에 시내 물방울에 묘사한 첫사랑의 느낌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24년이니까 10년대 빈티지 정도 드시면 아마 비슷한 느낌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은 안 됐지만 와인이 너무 지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스스로는 만족을 하고, 누가 이겼냐? 이세가 이겼어. 그러니까 결국은 첫사랑이 그 주인공의 엄마도 아니었어. 웃기죠? 약간 그렇다. 그리고 첫사랑의 와인은 영해야 된다. 영빈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와인은 갈 길이 먼데 1사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고민이 너무 많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사도를 제가 만약에 구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시음을 해요.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1사도는 사실 혼자서 구해서 혼자서 테이스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와인이에요, 여러 가지 모로. 그래서 댓글을 달아서 반응이 좋다 하면은 제가 1사도 정도는 이제 구독자분들 몇 명 모시고 같이 시음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마무리하길 바라신다면 그 와인 여신 시내 물방울 시리즈가 재밌다, 이런 걸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서 조회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사도도 또 대단한 와인이거든요. 3사도에서 만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